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사투리 쓰는 외국인입니다. 인사할 때는 90도로 인사해야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에 태어나 자란 미국인이고요. 국적은 미국이지만 미국에 가본 적이 없는 미국인입니다. 되게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거는 데니얼 씨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한국어를 원어민처럼 구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일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습득한 이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렸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닌 적이 없거든요. 저는 원래 보낼라 하다가 말았대요. 엄마 아빠는 약간 얘기를 많이 했대요. 얘를 그냥 국제학교에 보낼지 아니 미군 부대 안에 있는 학교를 보냈지. 왜냐면 아무래도 저는 모국어가 영어잖아요. 가장 먼저 접했던 언어가 영어이기도 하고, 집에 있을 땐 영어만 쓰니까 아무래도 아버지는 저를 약간 영어를 쓰는 학교에 보내고 싶었겠죠. 제가 한국 학교에 가면 아무래도 한국어를 써야 되고, 또 한국어가 그때 당시엔 저한테 되게 어려운 언어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빠가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엄마는 이제 어차피 한국에 있으니까 차라리 한국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엄마가 그냥 한국 학생들처럼 그냥 한국 학교에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제 생각에 미래를 두고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영어만 쓰는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저는 영어만 썼을 거고, 왜냐면 어릴 때는 언어를 빨리 습득하잖아요. 얘는 한국어를 습득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벌써 그렇게 되면 2개국어잖아요. 엄청난 장점으로 본 거죠, 엄마는. 그래서 얘를 그냥, 왜냐면 저희 아빠는 그때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셨거든요. 보통 미군 부대 가정은 자기 자녀를 미군 부대 안에 있는 학교나 국제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은 미군 부대 안에 있는 학교를 보내요. 미군 부대 안에 있는 학교는 미국 학교처럼 진짜 그 말 그대로 그냥 미국식으로 진행하거든요. 커리큘럼 자체가 다 미국 학교처럼 돼 있어요. 미군 부대 학교들은. 설득을 많이 했대요, 아빠한테. 아빠가 원래는 저를 거기 보내거나 아니면 홈스쿨링을 하려 했대요. 홈스쿨링. 근데 이제 집에서 하는 그런 건데, 엄마는 그걸 진짜 극히 반대를 하셨죠.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타협한 끝에 그냥 저를 한국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가장 첫 학기에 저는 평택에 있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초등학교를. 이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학교를 다녀. 이제 한 학기만 평택에 있는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아버지 일 때문에 저희가 대구로 내려왔거든요. 여름방학 때 제가 학원을 다녔거든요. 엄마가 저를 한국어 공부시키기 위해서 저를 학원에 보내주셨거든요. 여름방학 때는 한국어 공부를 하다가 방학이 끝나면 개학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얘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이제 1, 2, 3학년 때는 한국어를 굉장히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학교에선 계속 한국어 쓸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다 한국어 쓰시고 학교는 다 한국어 쓰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처음에는 힘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3, 4학년 때까지는 제가 한국어를 쓸 때 영어 좀 약간 굴리면서 한국어를 썼다고 친구들이 많이 말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투도 되게 약간 미국 사람이 하는 한국어처럼 막 굴리면서 한국어 쓰고, 제가 말 실수를 한 적도 꽤 있어요. 생각보다.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혼났거든요. 제가 그때는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혼난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앞에 친구들 앉아있고 저만 이제 일어섰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따지셨겠죠. 왜 이렇게 했냐고. 근데 제가 그때 선생님 저는 억울해요. 왜냐면 저는 억울하다의 뜻을 몰랐거든요, 그때. 근데 억울하다는 뜻을 어디서 알아왔는지 그냥 제가 써버린 거예요.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반에 있는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약간 되게 당황했던 게 약간은 기억나는 것 같은데, 잘못이 있을 때는 억울하다고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왜냐면 잘못이 없으면 억울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렸네요. 약간 그런 우픈 에피소드가 있었고, 제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과정이. 제가 이제 한 5, 6학년 때 그때부터는 한국어가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이제 6학년 때부터는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수업들이랑 또 선생님의 말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다 알아듣기 시작했고 한국어를. 이제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저는 이제 남중 남고 나오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저는 진짜 그냥 한국어를 한국 학생들처럼 썼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고등학교 수업할 때는 저는 다 알아들을 정도로 한국어를 잘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들처럼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제 집 안에서는 계속 영어를 썼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게 됐고, 학교나 밖에서는 한국어를 썼기 때문에 한국어도 같이 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유자재로 이제 쓸 수 있게 된 거고, 제가 한국어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띄어쓰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올 수밖에, 아니면 예를 들면 막 되게 긴 단어인데 뭔가 띄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 되게 따닥따닥 붙여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붙여놔야 맞다고 하는 문장들도 있잖아요. 쓰거나 뭐 작성을 할 때 저는 항상 띄어쓰기를 항상 점검을 하고 하거든요. 왜냐면 한국어는 약간 띄어쓰기가 되게 까다로울 때가 좀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띄어쓰기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저는 어렵다고 느끼지진 않습니다. 또 배우고 싶은 거는 이제 사자성어랑 약간 한문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한국어는 한문으로 돼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한자를 알면은 단어를 굉장히 쉽게 익힐 수 있으니까 한자 공부를 좀 더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저는 한자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기 때문에 중고딩 때 사자성어도 좀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금시초문, 뭐 아까 썼던 자유자재, 유유상종, 신토부리 그런 거 많이 알면은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배우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현지인처럼 쓰고 있겠지만 저도 가끔씩 이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국어를 쓰다 보니까 전 영어, 한국어뿐만 아니고 러시아어도 쓰거든요. 제가 계속 영어만 쓰다가 한국어를 쓰게 되면 뭔가 한국어가 약간 어색해질 때가 있어요. 발음이 꼬일 때도 있고 어눌해질 때가 있거든요. 반대로 한국어만 쓰다가 영어가 어색해질 때가 있어요. 전 특히 중고딩 때 많이 그랬거든요. 적응을 해서 이제 괜찮지만 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힘들었었죠. 다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이 언어만 쭉 쓰다가 또 이 언어 쓰려면 이제 약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쓰려면 약간의 시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오늘 거의 영어만 썼기 때문에 한국어가 자연스러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큰 장점은 언어 여력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언어의 여력을 쓸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 보고 진짜 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어를 알면 거기에 맞는 문화도 알 수 있고 지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어에만 쓰는 단어들도 있고 영어에만 쓰는 뭐 단어들도 있고 뭐 되게 그런 것들까지 다 알면은 되게 뭔가 풍부해진달까? 유익한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시야도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언어는 기회를 만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어를 잘 쓰면은 뭐 어디를 가도 그렇게 큰 지장을 안 받잖아요. 네, 저는 이 썰은 여기서 끝나고요. 제가 뭐 해외 나가서 살지 뭐 한국에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해외에 나가서 살더라도 저는 뭐 한국어는 절대 잊진 않겠죠. 왜냐면 저는 뭐 평생 여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